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보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. 지난 한 달간 서울 아파트 계약 취소가 무려 225건. 작년 같은 기간에 4배래요. 4배요? 와, 엄청나네요. 그렇죠. 작년 말만 해도 분위기가 좀 달랐잖아요. 뭐 규제 푼다고 하고 강남 같은 데는 반등 조짐도 보이고 막차 타야 하나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계약 취소가 늘었을까요? 그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. 일단 규제 바뀐 것부터 잠깐 볼까요? 그 LTV,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요. 투기과열 지구 이런 데서도 60에서 70%까지 좀 완화된 곳이 많아졌고 서울 일부 지역 빼고는 규제 지역도 거의 다 풀렸잖아요. 강남 3구랑 용산 여기만 남았죠. 네, 맞아요. 고가주택 기준도 9억에서 12억으로 올랐고요. 이것만 보면 이제 좀 대출받기 쉬워졌나?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. 네, 맞아요. 표면적으로는 그렇죠.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. 뭘까요? 바로 그 DSR,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입니다. DSR. 네, 이게 뭐냐면 연소득에서 한 해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 원금이랑 이자 합친 게 40%를 넘으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. 근데 이 규제는 그대로예요.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. 그게 핵심이군요. 네, 이게 지금 상황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LTV가 올라가서 뭐 이론상으로는 10억짜리 집 살 때 7억까지 빌릴 수 있다 해도 그렇죠. 내 소득 대비해서 DSR 40% 계산해보면 실제로는 그만큼 안 나온다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뭐랄까, 대출의 총량 자체는 늘어난 것 같아도 개인의 상환 능력이라는 필터는 여전히 아주 빡빡하다는 거죠. 아하.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해도요. DSR 규제 때문에 실제 대출 한도가 3억 아니면 4억 이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3, 4억이요? 10억짜리 집인데. 네, 게다가 지금 금리 높잖아요. 그렇죠. 금리도 문제죠. 네, 이자 부담까지 생각하면 월 상환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약은 덜컥했는데 막상 은행임 가보니까 대출이 생각만큼 안 나오거나 그렇죠. 아니면 뭐 월상환액 계산해보니 이거 내가 감당 못하겠다 싶어서 포기하는 거군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계약 취소 사유의 상당수가 아마 이런 경우일 거예요. 기대했던 것과 현실의 갭이 너무 큰 거죠. 게다가 심리적인 요인도 있겠네요. 뭐 계속 오를 줄 알았는데 요즘 거래량도 줄고 가격 조정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맞아요. 이거 혹시 내가 너무 비쌀 때 사는 거 아니야? 이런 불안감. 소위 말하는 그 상투, 잡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커졌을 거고요.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시장 분위기가 좀 꺾이는 거 아니냐는 시그널들이 나오니까 더 신중해지는 거죠. 결국 규제 완화라는 발표지에 숨겨진 그 DSR과 높은 금리라는 현실적인 벽이 여전히 높다. 이걸 보여주는 현상이군요. 네,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어려움이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겁니다. 겉으로 보이는 정책 변화와 실제 자금 조달 환경 사이의 온도 차이가 꽤 크다는 거죠. 자료들 보니까 일단 가격 거품이 좀 빠진 급매물을 노려보되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조언이 많더라고요. 네,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. 급매물도 신중하게 봐야 하고요. 특히 그 대출한도 넘어서는 무리한 매수는 절대 피하라. 뭐 이런 얘기죠. 맞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그냥 규제 풀렸다더라 이 소식만 볼 게 아니라요. 내 소득 기준으로 DSR 따져서 진짜 내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, 그리고 현재 금리로 계산했을 때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, 이걸 아주 냉정하게 어쩌면 좀 보수적으로 따져보는 게 최우선입니다. 나의 실제 상환 능력을 파악하는 것. 그리고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시장 상황, 대출 규제라든지 금리 변화, 거래량 추이 같은 걸 꾸준히 지켜보면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렇군요. 오늘 저희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계약 취소가 왜 이렇게 늘었나 그 배경을 좀 살펴봤는데요. LTV 완화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DSR 규제와 높은 금리가 실제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.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.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네요. 자,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떠오르네요. 앞으로 정부가 이 DSR 규제, 이걸 좀 손볼 가능성은 없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
그건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. DSR은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 수단이라서요. 이걸 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죠. 아, 그렇군요. 그럼 이런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또 어떤 다른 현명한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?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